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경호처장의 놀라운 리더십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 박종준인데요. 사실은 이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불안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경호처장이 그 전에가 김용현 아닙니까? 지금 전 국방장관, 지금 수감이 된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하다가 이제 거기를 이 박종준한테 물려준 것인데요. 여기가 이제 경찰대 2기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좀 불안하지 않느냐. 지금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 몇 가지 그 조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 만들었죠. 지금까지는 어떤 업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수처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공수처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도대체가 월급만 또박또박 받아가고 국민 세금만 쓰면서 지금까지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수처를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보겠다. 특히 민주당한테 잘 보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다고 나선 조직이 경찰입니다. 이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이 힘을 실어줬습니까? 그렇죠. 경찰한테. 누가? 문재인이. 누가?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민주당 정부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스크럼을 짜고서 검찰을 배제한 채 윤석열을 잡겠다. 물론 그 뒤에는 좌파 판사, 이번에 영장을 내준, 그리고 또 민주당, 요 하나의 카르텔이 있는 거죠. 민주당, 좌파 판사들, 그리고 이 좌파 성향의 이 경찰들,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이제 하나의 카르텔을 짠 겁니다.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윤석열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공수처에서 이렇게 경찰과 함께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을까요? 원래 검찰에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검찰, 경찰, 또 공수처 다 같이 만들자. 또 검찰에서 경찰한테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왜 거부했을까요? 검찰을 배제하려는 겁니다. 원래가 만약에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함께 안 하면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뭘 못합니까? 기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수사해서 기소를 검찰한테 맡기면 그냥 검찰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니까 경찰은 그게 싫은 거야. 검찰을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고 검찰을 어떻게든지 아웃시키고 싶은 거야.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손잡은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사실상 이 수사를 하고 이 공수처에서 기소를 하는 이런 지금 이 로드맵을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실제로 이 수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경호처도 이 경찰대 출신의 이 경찰 출신인데 경찰청 차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호처장이 상남자였습니다. 장세동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집행저지, 총취 내가 책임지겠다, 뭐든 내가 책임지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호처에서 그 전날 말이죠, 이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하다가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끝까지 지킬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미리 스스로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선택권을 줘가지고서 7명인가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결사,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1차하고 2차가 뚫렸잖아요. 이 뚫린 것이 바로 항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바깥에 군 부대가 있거든요. 이 군 부대에 얘들이 항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경호처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가 군 부대이긴 하지만 얘들은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항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사실상 그냥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정말 이제 대한민국 완전히 이제 당나라 군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찰들한테 말이죠, 최상무기가 사실은 경호처를 도와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이 경찰들이 또 항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은 다 이제 1차, 2차가 뚫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말하자면 진짜 경호원들 200명이 남은 거야. 그래서 200명이 이제 겹겹이 딱
이 사람들은 총알도 다 이제 지급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딱 하고서 딱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가 스크럼을 짜고서 못 들어가게 딱 기다리니까 얘들이 이제 100명 정도, 한 80명 정도가 공수처 검사하고 경찰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들이 뚫질 못한 거야. 뚫질 못하고 걔들이 얘기하는 대로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지금 이 경호처가 지금 경호처 얘들은 완전히 결사대지, 결사대.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결사대처럼 우리 계백 장군의 결사대처럼 딱 목숨을 내놓고 딱 지키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다가는 무슨 정말 큰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휘한 것이 바로 박종준 경호처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관저 문을 막아서며 영장 집행 저지를 총지휘한 사람은 바로 박종준 경호처장이다. 박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 법대로 한다는 말은 경호법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말이죠. 미리 설정해둔 2차 저지선까지 공수처와 경찰이 뚫릴 가능성이 커지자 전 직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전 직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아섰다는 거죠. 처음에 그 저지선은 뚫렸다니까요. 배신 때리는 바람에. 이게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였다는 겁니다. 박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대로 하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첩보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공수처가 경고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이 근거라라고 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거다. 그렇죠. 대통령 경호법이 있는데 무슨 그게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경호처 2인자인 경호처 차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9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경호처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을 수행해온 만큼 계엄 사태 전후에 윤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죠. 실제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도 바로 이 경호처 박종준 차장입니다. 자, 경호차장 시절에는 말이죠. 이번 계엄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경호처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박종준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내란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지들도 지금 내란이 아니라고 자백을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을 빼겠다는 자들이 그럼 뭐 갖고 도대체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할 때 내란 갖고 정말 난리 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부안 애동해가지고서 그 동조해 준 거 아닙니까? 이제 한동훈도 세대인 거야, 완전히. 한동훈 너 뭐야 도대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너는 정치한다고 뭐 껍적거리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그렇게 한번 배신을 때리면 유승민의 예를 보지 못하느냐. 니까짓 게 맨날 뭐 6, 7% 나오면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서 영원히 정치 낭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박종준 확실히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원래 영웅은 위기에 빛나는 겁니다. 어떤 고통도 없이 어떤 위기도 없이 죽을 각오도 없이 무슨 영웅이 되겠습니까? 자, 박종준의 지금 그야말로 리더십 크게 빛났는데요. 박종준 리더십이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평소에 말이죠. 이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먹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박종준은 평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한 사람이다 라고 봤겠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총칼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밑에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 다 돌아서는 거고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일부 군과 경이 배신을 때린 가운데 끝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낸 박종준은 아마 크게 높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강시럽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